이 정보성 게시글과 동향, 일기 등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보내서 예외 사유 명시받은 답변서를 받아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원장님들과 자문사 대표님들께 두 가지 방법 제시해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범범의 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의료 광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뢰인, 의료 광고 대행사 대표님들과 소통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포 앤 애프터 치료 전후 사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들어간 게시물은 무조건 광고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정보성 게시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와 정기자문 계약을 맺고 계신 여러 대행사나 원장님들께는 작년 초부터 약간의 아이디어성으로 제가 제공했던 자문사항인데, 지난 1년간 이거를 계속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을 약간 실험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건소들에서도 웬만하면 다들 받아들이고 계신 내용이라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회원가입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있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광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회원가입 절차가 소셜 로그인 등으로 간소화되어 있으면 광고라고 보기도 한다. 셋째,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넷째, 사전 심의 대상 매체의 정보성 게시글이나 정보성 게시글과 심의가 필요 없는 내용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비포 앤 애프터를 광고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 오인 우려가 있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제 환자일 것, 환자 동일성이 인정될 것, 촬영 시기가 명시될 것, 촬영 조건이 동일할 것, 부작용을 명시할 것, 이렇게 5가지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심화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만약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이 금시초문이시다 라고 하면 제 앞선 영상들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이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비포 앤 애프터가 들어간 게시글이 과연 광고인지 아니면 여전히 정보성 게시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실제 환자, 촬영일자 명시, 촬영 조건 동일성, 환자 동일성, 부작용 명시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다 갖췄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정보성 게시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작성하는 게시글이 심의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광고냐 정보성 게시글이냐로 나뉘는 거고요. 광고에 해당한다면 56조 2항 11호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비포 앤 애프터가 들어간다면 56조 2항 2호에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모순적인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정보성 게시글이라서 심의를 안 받으셨는데 의료 광고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은 왜 명시를 해놨냐 이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실 때마다 정보성 게시글인데 왜 광고가 위법하지 않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명시하셨냐, 또는 블로그 하단에 대행사들이 이제 많이 쓰는 문구, 의료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니면 의료 광고할 수 없다는 이 조항, 56조 1항을 준수하여 작성한 게시글로서 이 얘기는 왜 써놓으셨냐 라고 제가 여쭤보면 깜짝 놀라세요. 56조 1항이 그런 조항이냐고. 자, 이거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도 그런 조언을 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데요. 자, 정보성 게시글 또는 정보성 게시글 더하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만으로 구성된 게시글이라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이 게시물은 의료인 아니면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인 56조 1항을 언급하면서 원장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라는 웨이버를 써놓거나, 아니면 의료 광고로서 비포 앤 애프터를 쓰기 위한 5가지 조건을 굳이 막 언급해 놓는다. 이게
광고가 아니라 정보성 게시글이라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러한 게시글일수록 이런 불필요한 웨이버, 56조 1항 관련한 웨이버나 5가지 조건, 명시 이런 거를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신고를 당하실 수는 있겠지만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없는 편이 차백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 유리한 겁니다. 방어하기가. 자, 그리고 작성하실 때 학술 정보나 의학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성 게시글 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단순 동향, 일정 등은 원래 사전 심의 대상인 광고 자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블로그, 유튜브 게시물을 작성하실 때 이걸 정보성 게시글로 작성해서 심의를 피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정보성 게시글과 동향, 일기 등에 대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보내서 예외 사유 명시받은 답변서를 받아냈던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보성 게시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원장님들과 자문사 대표님들께 2가지 방법 제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대행사 대표님들께는 어차피 상위 노출만 되면 되는 문제니까 굳이 정보성 게시글 이런 것도 쓰지 말고 그냥 병원 근처 맛집 블로그만 열심히 쓰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정보성이든 광고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대행사 대표님 원장님하고 이 전략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실험 결과가 어땠냐면 병원 근처 맛집만 주구장창 올려도 신환 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즉 홍보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 로아스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정확한 홍보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신환수의 변화가 없다면 원장님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 확인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2번째 방법은 원장님한테 권하는 방법인데 학술적으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점은 저는 우리 병원에서는 과 같은 1인칭 시점은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이런 환자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와 같은 좀 객관적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3인칭 시점에서 증례보고 하듯이 논문 쓰듯이 유튜브 블로그를 쓰시라고 했어요. 핵심은 주관성을 빼고 객관성을 입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교합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환자를 제가 이렇게 치료했습니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부정교합의 경우 특정 치아를 발치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교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사실 글을 쓴 원장님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게시글 자체는 특정 병원의 시술을 홍보하는 광고가 아닌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성 게시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해당 영상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원장님이 진료하신 환자로 당연하게 인식을 하죠.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진료한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걸 보여줘야지, 우리 병원을 강조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장님들 항상 기억하시고 스크립트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즉 전후 사진은 우리 병원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정보성 게시글에서 특정 질환이나 치료법을 설명하기 위한 임상 사례 또는 예시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전후 사진의 5가지 조건 갖추어서 광고 형태로 접근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심의 대상 매체에 올리실 때는 정보성 게시글 쪽으로 가야 심의를 받지 않고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할 때는 우리 병원,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과 같은 주관성을 빼고 객관적인 내용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하셨나요? 그렇지만 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로도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병의원 마케팅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